압축하는 그 시간이 하루 10분이라고 해보죠.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280분, 1년이면 3650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간 압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듣자마자 엄청 생소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자 단어거든요. 혹시 모르죠. 어딘가 이런 단어나 개념이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개념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펼쳐졌던 일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그러니까 2022년 10월의 어느 날 아침에도 산책을 하며 생각했을 정도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제 나름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압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과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2의 스티브 호킹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죠.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인데요. 이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해낸 우주론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막 루프 양자 중력 이런 거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에 따르면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흐르고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 시계로나 다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고요. 미세한 차이인데요. 10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140만 원 정도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전문 실험용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계로 측정을 하면 정말로 산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평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고요. 중력이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을 느리게 만들죠. 산에 비해 평지가 지구의 중심부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계로 측정을 하면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시간은 솜털만큼 더 느리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카를로 로벨리가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런 정밀한 실험용 시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과 평지뿐만 아니라 이곳과 저곳에 있는 시간은 다 다르고 모든 공간에서 시간은 각기 다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영화 인터스텔라가 그걸 잘 표현해준 대표적인 SF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이라는 단어가 시간과 공간을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 공간과 시간, 이 두 개를 괜히 붙여 부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공간마다 시간은 각자 다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작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너무 작아서 크게 체감할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정밀한 140만 원짜리 실험용 시계로만 측정이 가능해서 그렇지 실제로 시간은 수없이 많은 공간들에서 모두 다 다르게 흐릅니다. 그런데 저는 공간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도 시간은 전부 다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보다 정확히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시간이 모두 다 다르게 흐르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또 그 안에서 각기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 오늘 하와이 대저택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루프 양자 뭐라고 막 하더니 이제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하고 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라고 하실 것 같으니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시간이 항상 똑같이 흘렀어요.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듬직한 큰 형이 매년 우리의 기념일을 챙겨줬었죠. 오늘이 우리 입사 2주년이다. 다음 주가 벌써 5주년이야. 이제 9주년이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함께 하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몇 주년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뿐이었어요. 그냥 바쁘게 소위 고개 숙이고 엎어져서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을 붙잡고 있지도 못했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냥 흘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딱 1년 전이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3개월을 쉬게 되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가를 내게 되었거든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 주위 공원을 걷고 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운동 겸 산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처음으로 사무실 밖을 벗어
벗어나서 말이죠. 그때 저는 제 스스로와 정말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회사라는 울타리가 어떤 의미인지, 내 잠재력은 얼만큼인지, 내 잠재의식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이 40을 불과 한 달여 앞둔 늦은 39살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평지를 벗어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작년 10월에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픈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딱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파이어를 했고 더 이상 출근과 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딱 1년 만에 제 인생에 생긴 변화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산책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오디오북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도움이 되었던 좋은 영상들 정말 많이 보고 들었었죠. 그렇게 들으면서 걷고 뛰면서 파이어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없이 설레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나와요. 제가 말을 하고요. 제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이 여러분들께 전해집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큰 힘이 되었다. 한번 해보겠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전혀 다른 내가 된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바로 저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년 전 같은 산책로를 걷고 뛰던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을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소 항상 하고 싶었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유튜브를 원 없이 하고 있는 하와이 대저택이 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에는 남들과 똑같이 흘러갔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그 짧고도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벌인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크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 최근 1년간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직장 생활하며 커리어상 도전을 해야 했을 때, 투자를 해 나갈 때 저는 줄곧 이렇게 했었고 감사하게도 모두 좋은 결과를 제 두 손에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압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제 시간을 그렇게 압축했거든요. 컴퓨터 파일을 생각해보세요. 압축 파일은 같은 용량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1년이라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의 시간을 압축하고 그 압축된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결과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압축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시간을 압축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똑같은 1분이라도 여러분이 소파나 침대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뭔가를 떠올리거나 생각할 때랑 무언가를 정말 집중해서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1분이지만 그 1분 안에 생각하는 생각의 용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1분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 그러니까 마인드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그 1분 안에 엄청나게 무한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1년치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1분 안에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요. 1분 안에 구겨졌던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1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무슨 강연을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저만 알고 있는 일종의 비밀 아니면 내 비장의 무기 같은 거였던 거죠. 제 스스로 이거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과 결심을 갖게 되었던 순간들은 정작 막 10시간 동안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서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짧아서 뭘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결정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1분이라는 그 찰나의 시간, 짧은 게임 한 판 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1분을 압축해서 살아간다면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1년이라는
1분이라는 그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막 맨날 압축해서 1분을, 1시간을, 24시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1분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게 1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정말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가야 하는 그 방향에 집중하고 몰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와 마음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축하는 그 시간이 하루 10분이라고 해보죠.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280분, 1년이면 3650분이에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6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시라면 휴가를 내야 될 거고요.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혼자 생각해야 하겠죠. 만약에 온전히 하루에 8시간씩 집중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휴가를 내고 아이들이나 가족들, 반려동물, 친구, 지인, 각종 업무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을 연중에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단지 하루 10분간 여러분의 시간을 압축하는 것만으로 말이죠. 작년 10월부터 지금 2022년 10월까지의 딱 1년이라는 저의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압축해서 생각한 것들, 결심한 것들을 일단 시작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모두 알고 시작하려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꽤나 많거든요. 시작하기 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정말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막상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작년과 올해 제가 압축한 1년이 얼마나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냥 안개 속이었죠. 물론 제 스스로 결과는 미리 봤어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서 말이죠. 전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 제 모습을 미리 봅니다. 그렇게 다 보고 난 뒤 움직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저는 한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죠.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까지 소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용기 내어서 시작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하면서 완벽해지면 됩니다. 시작은 용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용기를 내고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해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나아가면 정말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길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으시다면, 어떤 도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더 나은 여러분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그 길은 그냥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안개 속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